한 주 동안 도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짚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홍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홍 기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지난 25일에 처음 실시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일명 제2 윤창호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관련 현장에 좀 갔다 왔는데요.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하지만 단속 개시 직후 음주 감지기가 반응을 일으키는 운전자가 발견됩니다. 정식 측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 전날 밤 술을 마신 건 감지됐지만 혈중 알코올이 밤새 다 분해된 겁니다. 이번에는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네, 지금 음주가 감지가 됐는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셔야죠. 그죠?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체열을 요구하는 운전자. 약주는 언제 드신 거예요? 네? 오전에. 어제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네? 막걸리 한 병. 막걸리 한 병.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27%.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출근길 1시간가량 실시된 단속에서 2명이 적발됐고 3명이 훈방 조치됐습니다. 네, 관련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취재 뒷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기석 기자, 당일 아침 출근길 단속 현장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5일 자정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25일 아침에 출근길 단속 현장에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감지기가 울렸는데요. 당시에 운전자는 감지기에 전날 밤에 술을 마신 건 감지가 됐지만 다행히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0%로 검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2명이나 동표 단속이 걸렸었는데요. 한 분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고 한 분은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많이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단속을 펼친 경찰관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약 1시간 정도 단속이 진행이 됐는데요. 경찰분들도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5분이 검출이 됐었는데 이 부분만 보면은 평소와 거의 다름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경찰의 이런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찰들이 많았습니다. 네, 도내 음주운전 사범 적발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25일과 26일 강원경찰이 저녁에 대대적으로 음주 단속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23범의 관련 사범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중 6명은 그 관련 수치가 0.03%, 0.08%로 낮아진 것으로 적용을 받았는데요. 이 같은 모습을 볼 때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 분위기가 더욱 확산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 기자, 제2윤창호법이 지난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잖아요. 좀 관련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말 그대로 음주운전의 그 기준 자체가 대폭 강화됐다는 겁니다. 이번 시책이 시행되면서 도로교통법상 원래 기존의 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는데요. 이게 0.03%로 낮춰졌고요. 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소주 한두 잔쯤은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의식 자체를 깨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0.03%라는 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앞선 보도 내용에서도 좀 확인을 하셨지만 아침에 출근길 적발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정말 이제는 딱 한 잔도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2윤창호법이 기존 그 법과 좀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네, 결국에는 이 윤창호법이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로 이제 사망한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서 운전을 해서 그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중형에 처하는 그게 이제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기존의 윤창호법이고요. 음주운전을 하는 그 기준 자체를 강화하겠다. 이거
이것이 이번에 시행된 제2윤창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시행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좀 적발이 됐나요? 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27일에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25일하고 26일간 도내에서만 약 23명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16명이 면허 취소, 또 7명이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취재하면서도 확인한 결과 또 앞서 성기석 기자도 현장에서 느꼈다고 했지만 경찰에서도 워낙 이번에 대대적으로 법 바뀐다,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전날 술 마시면 아침에 운전하면 안 된다 등 홍보를 강하게 해서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좀 없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속에 걸려서 당황스러웠다는 이야기가 경찰들 사이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았는데 실제로 25일이잖아요. 시행 첫날 원주에서 또 갖가지 사고가 좀 잇따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 첫날 네. 25일 새벽에 원주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세의 남성이 운전을 했었는데요. 원주시 단계동의 한 사거리에서 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허리와 가슴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당시에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또 음주 단속 결과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경찰에 구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64세 남성이었는데요. 새벽 1시 반쯤 원주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5%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린 겁니다. 그 후에 극단적인 말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남기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요. 원주경찰서가 이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서 한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이 남성을 좀 구조를 한 겁니다.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 모두 이제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도 음주운전 분명히 다시 한번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인 거는 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음주운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이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긴 하지만 아예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약 5만 8천여 건, 사망자는 1,200여 명이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원 지역에만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84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사실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고요. 음주운전 재범률 자체가 지금 40%가 넘거든요. 처벌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정말 안 된다. 이 사실을 좀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미리 좀 주제를 좀 확인을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매년 이맘때는 항상 이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관광지 유기견 관련된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덧 정말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 반려동물이 하나의 문화 또 가족으로 여겨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여름 휴가철만 되면 이 반려동물 천만 마리 시대의 그 암이 좀 어두운 면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먼저 관련 보도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지난해 12월 강릉한 유기견 보호센터 앞에서 발견된 포대자루. 가까이서 포대를 만져보니 무언가 이리저리 꿈틀거립니다. 버려진 포대자루 2개 속에는 강아지 3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안락사되는 반려견은 한 해 평균 600에서 700마리에 이릅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유기견 문제는 관광지인 동해안 지역이 더 심각합니다. 여름철 피서지에 놀러 왔다가 키우던 반려견만 두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집계된 유기동물 4,700여 마리 가운데 약 32%에 해당하는 1,500여 마리가 네, 관련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강아지가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련 내용 현장 취재했던 노지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지영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여름철이면 더 심각해지는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관광지가 집중돼 있는 만큼 유기견 숫자도 동해안을 위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 같은 경우에는 보호소 인력이 매일 오전에 현장에 나가서 하루 평균 3마리에서 4마리 정도를 구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취재진이 반려견 문제를 취재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우선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이 분양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급한 분양은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약 한 달 전쯤에 강릉 유기견 보호소에서 20대 여성이 분양을 받았는데 이 해당 강아지가 이틀 후에 대전에서 또다시 유기견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덜컥 분양을 받고 난 뒤 키우다 보니 생각과 달라서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이런 일들을 가급적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 전 개인 성향과 가족 구성원 동의 여부, 경제적인 상황 등 많은 것들에 대해서 면담이 진행된 다음에야 분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기를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에 처한다는 관련법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CCTV를 확보하거나 유기 당사자를 직접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강릉 축산과 관계자는 유기동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에서 유기한 사람을 적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이 반려동물 등록자라는 겁니다. 칩을 심어서 동물 소유자의 이름과 집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4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목덜미 쪽에 이 칩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9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는 적발 획수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네, 노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 기자 방금 노 기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참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휴가를 와서 이렇게 강아지를 버리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네, 강원도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유기동물 약 4,700여 마리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1,500여 마리가 6월에서 8월, 즉 여름 휴가철에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양양의 경우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린 이후에 유기견 수가 좀 급증하는 형태를 보인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양양 지역 유기견 수는 2017년 35마리에서 지난해 100여 마리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금 6월인데 벌써 100마리에 가깝습니다. 네, 너무 속상한데 그럼 이렇게 버려지는 강아지들은 어디로 이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보통 유기견 보호소로 가게 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지역 보호소에서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강아지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선 노지영 기자와의 좀 인터뷰에서도 좀 확인을 해봤지만 하루에도 정말 몇 마리씩 버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분양률이 높지가 않고요. 이 쏟아지는 강아지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법적인 의무 공고 기간만 지나면 안락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양 유기견 보호소의 경우는 전국에서 좀 가장 안락사율이 높은 곳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앞선 편집본에는 안 나왔지만 실제 이제 노지영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에는 이 내용도 좀 짚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보자면 이렇게 유기견 보호소가 좀 열악하고 좀 환경이 부족한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자체가 원래는 올해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유기견 동물 보호센터와 대형견 보호시설을 좀 신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마저도 좀 1km 근처에 있는 이 주민들이 소음이나 악취가 너무 심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제대로 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럼 강아지를 버린 주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네, 우선 동물 유기 자체가 관련 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 지자체 행정 처분에 불과하다는 게 좀 문제인데요. 계속 이 부분이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또 무엇보다 누가 이 강아지를 버린 주인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에요. 네. 책임의식과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반려견
반려견 등록 제도도 좀 도입이 됐는데 현재까지 이 제도에 등록된 동물 수는 전국 기준으로 전체 662만 마리 가운데 117만 마리로 18%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도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만 3천여 마리 중에 한 3만여 마리, 한 절반 정도가 등록된 걸로 좀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인터넷에 반려동물 등록제만 쳐도 각 지자체에서 이 동물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필요성에 대한 견주들의 인식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실질적인 좀 대책 마련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또 농림축산부에서는 좀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반려견 등록의 활성화를 위해서 7월하고 8월 2달간 동물 등록 잦은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설령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때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건데요.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집중 단속에 좀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몇 마리씩 이렇게 강아지가 버려지고 오늘도 강아지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좀 책임의식 강화가 좀 절실해 보이네요. 네, 이 이야기를 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말 어엿한 반려동물 1,000만 마리의 시대잖아요. 네. 지금 반려동물 시장은요.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한 2조 8천억 원이 넘고요. 2020년에는 5조 8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는 이 시장 규모만큼 성장을 못했다는 점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휴가철 전 시즌이잖아요. 올 여름에는 제발 휴가철에 유기견이 급증했다는 기사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각종 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성이 훨씬 더 좀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원한 강가나 계곡에서 다슬기 잡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매년 여름이면 다슬기를 잡으려다가 이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확인하시죠. 영월군 주천강 일대입니다. 강물에 몸을 담근 채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물속을 들여다보기 바쁩니다. 강 곳곳에 다슬기잡이가 한창이지만 정작 안전장구를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슬기를 잡다 보면 바닥만 보다가 이렇게 깊은 곳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제 하반신이 모두 물에 잠겨 있는데 한 발만 뒤로 빠지면 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4일에는 홍천군 내촌천에서 61살 박모 씨가 다슬기를 잡으려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영월 주천강에서도 다슬기잡이에 나섰던 52살 최모 씨가 물살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네, 홍 기자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또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27일 밤 11시에 영월군 주천면 평창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이 이 사고 당시에 강물은 평소랑 비슷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사고가 난 분이 들어간 시간이 밤 시간대다 보니까 좀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보도에도 확인하셨듯이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매년 반복되는 사고 참 속상한데 가장 중요하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선 보도 영상에서도 좀 확인을 하셨지만 이 강물이 얕아 보여도 미끄럽기 때문에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대부분 작업을 하시다 보면 다슬기를 채취해서 주머니에 묻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겁기 때문에 미끄러워지면은 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아무리 얕은 곳이어도 혼자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요. 밤에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애프터 서비스 오늘 여름철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짚어봤는데요. 올해 휴가철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즐기다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도 홍승현 기자와 함께 한 주간 도내 이슈들을 점검해봤는데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수고하셨습니다.